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형 K8, K8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시승기를 전달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여러가지 파워트레인 중 2.5 가솔린 모델입니다. 2.5 터보가 아니고요. 2.5 자연흡기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 근래 신차로는 보기 드문 자연흡기 엔진을 아직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다 터보, 하이브리드 이렇게 넘어가는 추세인데 아직도 K8은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뭐 좀 의아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따로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든지 하이브리드 계통의 파워트레인은 전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분 변경되기 전과 똑같은 엔진 스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하이브리드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존재하긴 합니다. 제가 추후에 기회가 되면 1.5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시승기도 전달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K8의 시트 포지션입니다. 제가 운전석에 타자마자 좀 많이 당황을 했고 지금 여전히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 키는 일단 178입니다. 보통 한국 남자들의 평균 키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닙니다. 그냥 딱 적당한 정도의 키인데 지금 제가 허리를 좀 숙이고 좀 이렇게 고개도 숙이고 운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코 편치가 않습니다. 제가 편하게 시트 포지션을 하려면은 엉덩이도 좀 붙이고 지금 차를 좀 정차하고 편하게 앉아 볼게요. 편하게 앉으면은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인데 지금 보이세요? 여기 지금 제 바로 앞에 이 헤드라이너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답답합니다. 원래대로라면 한 요 정도 돼서 이 유리창만 딱 제 이 시야에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편하게 앉으면은 지금 머리가 살짝 닿거든요. 이 왼쪽 부분이, 여긴 썬루프 이것 때문에 안 닿는데 이 왼쪽 부분이 살짝 닿아요. 그리고 제 시야 안에는 지금 이 헤드라이너가 거의 3분의 1 정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시트를 더 내리면 되지 않냐? 지금 이게 최대한 내린 겁니다. 더 안 내려가요. 시트가 더 안 내려가. 그리고 앞쪽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앞쪽을 내리면 이 뒤에 같이 연동돼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옵니다. 이러면은 이 선바이저 내리잖아요. 그럼 제 여기 눈에 와요. 눈에. 그래서 일단 운전석에 앉자마자 그래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이렇게 눕혀도 보고 막 해봤는데 제 기준에서는 일단 이 시트 포지션이 편하게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도 약간 제가 선호하는 그 포지션이 안 나와서 지금 한 요 정도가 저는 최적의 포지션으로 맞췄거든요. 근데 지금 요 등받이 기울기를 좀 눕혀놨어요. 약간 누워서 운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야 좀 요 헤드라이너가 제 시야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요 시트 포지션에 민감하신 분들, 특히나 독일 브랜드, 독일 세단을 타보면 시트 포지션을 되게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특히나 BMW 같은 경우 요즘에는 국산차에서 수입차 넘어가셨다가 수입차에서 다시 국산차로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국산차를 쭉 타시다가 뭐 요즘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수입차는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입차 한번 타볼까 갔다가 생각보다 수입차 별거 없네 라고 느껴서 다시 국산차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런 시트 포지션 부분에서 국산차가 확실히 높구나. 이거는 그랜저도 그렇고 제네시스 제가 G80을 소유하고 탔었을 때도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았거든요. 근데 K8은 유독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전하는 내내 좀 거슬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남성분들, 뭐 키가 조금 작은 여성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한 175 넘어가시는 남성분들, 그리고 시트 포지션에 민감하신 남성분들이라면 이건 운전석에 앉자마자 저처럼 이거 조금 그런데 라고 느끼실 만한 부분입니다. 한 3cm 정도만 운전석을 더 낮출 수 있었어도 저는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K8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츠 세단도 아니고 그냥 컴포트하고 럭셔리를 지향하는 세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트 포지션은 좀 더 낮춰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2.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198마력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마력이 채 되지 않는 스펙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요거는 내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출력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 정도면 적당하지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K8의 엑셀과 브레이크의 반응성은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이건 뭐 그랜저, 현대자동차나 제네시스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수입차로 치자면 벤츠에 가까운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결코 곧바로 튀어나가는 건 아니고요, 지그시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곧바로 이 응답성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그시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탔을 때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운전자도 느낄 수 있고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옆에나 뒤에 타신 동승객 분들도 편안하게 느끼고, 아마 이런 얘기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너 되게 운전 잘한다, 운전 되게 스무스하게 하는데 라고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차가 그렇게 돼 있어요. 차가 이 차로 결코 막 우왕 하고 막 야 이거 차 왜 이렇게 운전해 멀미나잖아 라고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아닙니다. 또 그런 성향을 가진 차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K8의 캐릭터, K8의 성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편안하면서 좀 느긋하게 이 장거리를 가거나 출퇴근을 하거나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차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참 나긋나긋합니다. 어디 하나 자극적이거나, 요즘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도파민을 운전자에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요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무난하게,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변경이 되었지만 무난무난하게 뭐 눈이 다 편안한 그런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 뭐 그나마 신형 K에서 약간의 자극적인 요소를 찾아보자면 익스테리어, 외형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부분 변경이 된 모델이에요. 그런데 차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풀체인지라고 충분히 생각이 드실 만큼의 엄청난 익스테리어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전 모델이 떠오르지 않아요. 보통 부분 변경할 때는 헤드라이트 내부의 그래픽 정도 바꾸고, 휠 디자인 바꾸고, 그 다음에 리어라이트 안에 그래픽 정도 바꾸고, 뭐 앞뒤 범퍼 정도 바꾸고, 요 정도거든요. 근데 이번 K8은 그냥 아예 싹 다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헤드라이트를 그냥 싹 다 갈아엎어 버리고, 그래도 후미등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유지를 했는데 전면부 페이스는 그냥 아예 탈바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풀체인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전면부를 봤을 때는 최근 기아가 추구하는 그런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K8에서 역시나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스럽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SUV를 세단으로 만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특히나 소렌토를 닮았다라는 얘기, 그리고 EV9을 닮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죠. EV3도 닮아 있어요. 특히나 기아가 최근에 출시한 전기차들과 마스크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 확실히 좀 디지털화가 된 그런 세단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그랜저도 많이 젊어졌지만 K8도 엄청나게 또 한 번 젊어진 느낌이 듭니다. 근데 계속해서 너무 젊어지고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K8은 연령대를 봤을 때 30대 분들이 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40대 분들 혹은 50대 이상 분들이 선호하실 만한 그런 공감감과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50대 이상 분들에게 어필이 많이 되는 세단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세단을 계속해서 젊게만 만들다 보니까 이게 5, 60대 분들도, 물론 젊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젊은 안목 그리고 젊은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내가 나이가 50대 60대인데 좀 차는 중후한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50대 60대가 되더라도 저도 좀 중후한 차를 고를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그랜저 K8이 너무 젊어졌고 좀 선뜻 사기의 디자인이 그런 의미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스포츠카처럼 막 과격하게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5, 60대 타기에 좀 중후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좀 자꾸 영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한테 과연 이 차가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고속주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70km 이상으로 지금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정숙성 부분에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뭐 기존 K8도 정숙했지만 신형 K8도 놀라울 정도로 정숙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정숙성이라면 지금 약간 하부에서 이렇게 노면이 고르지 않을 때 소음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 정도 정숙성이라면은 독일 중형 세단 이상의 정숙성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시승 차량이 20인치가 세팅되어 있어요. 휠이 무려 20인치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휠이 굴러가는 데 있어서 느껴지는 그런 저항이라든지 노면이 고르지 않을 때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20인치에 따른 승차감의 손해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방지턱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변경이 되면서 바뀐 부분 중에 하나는 전자제어 서스펜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승 차량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28km, 29km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지턱을 한 20에서 30km 사이로 넘잖아요. 지금은 20km로 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도 승차감이면 국내 소비자분들, 특히나 뭐 40대 이상 소비자분들께서는 뭐 승차감 괜찮네, 역시나 고급 세단답네 라고 느끼실 만한 정도의 승차감입니다. 근데 방금 방지턱이 조금 높았거든요. 그랬을 때 앞바퀴가 넘어갔을 때는 약간의 쿵 하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이 시승 차량은 지금 휠 스펙이 20인치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단치고는 저는 좀 오버 스펙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8인치나 19인치 지금도 앞바퀴가 살짝 닿을 때, 즉 방지턱에 닿을 때 쿵 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넘어갈 땐 괜찮은데 지금도 이렇게 살짝 닿았을 때, 처음에 이렇게 딱 만남을 가졌을 때 지금 이렇게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기압 게이지를 한번 봤는데 지금 공기압은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앞에는 32, 33이고 뒤에는 33, 34거든요. 이 정도 공기압 세팅으로 하면은 괜찮은 공기압 세팅인데, 아무래도 휠이 좀 크다 보니까 커다란 20인치 휠에서 오는 그런 충격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치를 조금 낮추면 충분히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K8을 제가 산다, 그리고 뭐 주변에게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은 20인치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뭐 드레스업 효과라든지 익스테리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20인치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19인치만 하더라도 충분히 멋지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덕길로 올라가는 방지턱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길에서는 엑셀을 세게 밟으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흡기 2.5 가솔린이기 때문에 언덕에서도 역시나 엑셀을 지그시 밟아서 좀 이렇게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그런 가속 라인을 그려야 생각보다 차가 그렇게 답답하지 않고요. 내가 가속을 좀 빨리 하는 편이다 하면 충분히 좀 답답함이 느껴질 만한 그런 뭐 파워트레인 스펙이고 세팅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요 K8 2.5 가솔린을 타면요 좀 운전이 차분해집니다. 급 가속을 전개하더라도 차가 이렇게 튀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연령대 높은 분들이 이 차를 좀 선호할 것 같고, 좀 운전 스타일이 좀 무난하신 분들, 지금 방지턱 그래서 확실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딱 요 방지턱과 첫 만남을 가졌을 때 속도를 20km 이하로 가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20km 이상으로 방지턱을 넘는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속도를 높여볼까요? 지금 30 정도? 27. 이번에는 뒤에가 떨어질 때가 살짝 좀 쿵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요건 제가 일부러 막 집중해서 느껴보려고 해서 이렇게 느껴진 건데, 승차감 부분에서는 20인치 휠 때문에 오는 약간의 그런 마이너스 요소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18인치나 19인치로 세팅해서 K8을 주행하시면은 좀 더 만족스러운 그런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테리어의 고급감 부분, 소재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K8 타보고 깜짝 놀란 건데, 뭐 풀옵션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시트가 나파 가죽입니다.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요즘 독일 플래그십 정도 돼야 나파 가죽을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독일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중형 세단에서는 나파 가죽을 잘 안 넣습니다. 뭐 중형 세단의 최상위 뭐 6기통 정도 되면 넣어주기도 하는데, 뭐 4기통 모델에서는 사실 요즘 나파 가죽을 독일 브랜드에서 찾아보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뭐 친환경 소재를 쓴다라고 해서 일부러 안 쓰는 경향도 있지만, 그래도 국내 소비자분들께서는 고급스러운 소재, 가죽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 느낌이라든지 이 팔이 닿는 요 암레스트의 느낌, 요 도어 암레스트의 느낌, 요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독일 중형 세단이랑 비교했을 때도 이 K8의 소재가 더욱더 좋다라고 충분히 느껴질 정도로 저는 국산차가 갖고 있는 강점은 요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뭐 볼보나
독일 브랜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하이브리드 계통이나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있지만 요즘 출시되는 수입 브랜드는 보통 기본적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정도는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K-에이스 비롯해서 그랜저도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랬을 때는 적극적인 대응까지는 아직 아니고 그냥 선택권을 하나하나씩 차츰차츰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런 소재나 공간감 부분으로 많이 채우고 있다. 옵션적인 강점을 제공하면서 좀 그런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들을 좀 플러스로 올려놓고 있다. 그래서 국산 소비자분들이 옵션이나 소재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국내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웬만하면 고급스럽다고 잘 못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 현대기아 제네시스가 이 눈높이를 너무 많이 높여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코너링을 했을 때는 뭐 크게 몸이 쏠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2.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2.5와 3.5가 있는데요. 3.5만 4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K8은 전륜구동 기반입니다. 볼보 S90나 렉서스 ES300H처럼 전륜구동 기반의 대형 세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난 4륜구동이 꼭 필요해 하신다면은 3.5 가솔린을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전륜구동만 하더라도 크게 부족함이 없다. 보통 국내 소비자분들께서 4륜구동을 끝끝내 선택하신 이유는 눈길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끄러질까봐, 행여나 미끄러질까봐 4륜구동에 대해서 좀 끝끝내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뭐 누군가 물어보면 항상 얘기하지만 뭐 4륜구동, 2륜구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 타이어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륜구동을 넣었을 때는 확실히 이 트랙션이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고속 코너링을 한다든지 뭐 지하차장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 갔을 때 확실히 안정적이긴 하죠. 그래서 뭐 금액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저도 4륜구동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굳이 제가 K-에이스 산다면 3.5 모델의 4륜구동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또 4기통과 6기통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고급 세단인데, 기아에서 출시하는 고급 세단인데 이 4기통은 좀 이 질감이나 이 고속주행 느낌이 좀 아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6기통과 고민하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도 속도가 100km입니다. 100km에서 물론 지금 갑작스럽게 엑셀을 밟으면 차가 안 나가요. 네. RPM만 올라가고 그렇게 빠르게 치고 나가진 않습니다. 근데 가족분들 태우고 뒤에 우리 아이들 태우고 이렇게 급가속할 일이 거의 없죠. 그랬을 때는 옆에 있는 와이프가 여보 갑자기 왜 그래 한다거나, 뒤에 있는 아기들이 아빠 운전 좀 천천히 해, 운전 왜 갑자기 이렇게 빨리 해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지금 제가 가속 페달을 한 20% 정도밖에 안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풀악셀을 밟을 일도 없고 밟을 필요도 없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한 가속 페달을 30 정도만 밟으면서 이렇게 지그시 속도를 내기에는 뭐 굳이 3.5까지 필요 없다. 그리고 4기통이라고 해서 엔진의 느낌이 거칠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뭐 6기통처럼 실키한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일을 하고 있다, 엔진이 거칠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고속주행을 할 때 이렇게 방향시등을 바꿀 때 보통 가속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확실히 좀 요 출력의 아쉬움이 느껴지긴 합니다. RPM만 올라가고 근데 고속주행 안정성이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120km가 넘었는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 에르고 모션 시트가 있거든요. 지금 120km 넘으니까 옆구리를 싹 감싸줍니다. 이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산차는 이런 옵션적인 부분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옵션을 누리다가 이제 옵션이 부족한 수입차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속도 구간 단속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번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왼편에 있는 이 버튼 딱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시작이 돼요. 내가 달리고 있는 속도로 아주 간편하게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칸씩 올리면 1km씩 올라가고요. 속도가 쭉 누르고 있으면 이제 10km씩 세팅이 됩니다. 지금 100km 세팅인데 제가 속도를 120까지 올려볼게요.
또 국산차가 갖고 있는 이점 중에 하나는 요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서 요 ADAS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도를 120km, 130km로 세팅해 놔도 지금 100km 구간 단속 그 길이기 때문에 속도를 100 이상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구간 단속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도로에서 속도 제한 카메라가 있으면 그 속도에 맞춰서 이 차가 미리 속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내가 요 ADAS를 쓰다가 이제 잠깐 뭐 딴짓 하다가 카메라를 못 봤다. 근데 120km로 세팅해 놨어. 그러면 찍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국산차들은 요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해서 요 ADAS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죠. 요 핸들 잡으십시오라고 뜨거든요. 그랬을 때는 요 HOD, Hands On Detection이 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터치만 하시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손바닥뿐만 아니라 뭐 팔꿈치나 허벅지 이런 부분들 터치를 해도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ADAS 뭐 국산차 대부분 한 번씩 써보셨겠지만 요 현대기아 제네시스의 ADAS는 요 국내 도로에서 쓰기에 너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편하다라고 탈 때마다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놓고 뭐 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이렇게 양손에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거리 갈 때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거리 갈 때 뭐 휴게소 들려서 차에서 간식 같은 것도 드시잖아요. 그럴 때 뭐 잠깐 집어 먹을 수 있는 간식도 편하게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잡으십시오라고 뜨는데 요 핸들 그래픽이 뜨거든요. 근데 요게 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마치 예전 포르쉐 핸들 디자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점점 K8도 고급화를 추구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 하나도 지금 보시면 완전 다른 핸들 디자인이에요. 다른 차 핸들 디자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맞춰서 해놨으면 수입차들이 이런 건 또 잘하거든요. 이런 디자인을 통일화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 잘하기 때문에 원래 국산차들이 이런 걸 참 잘하는데 왜 저걸 신경을 안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전혀 다른 이상한 핸들 디자인을 넣어놨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HDA2도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기반에서 반자율 주행을 제공해주는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ADAS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렷하고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설정해 놓으면은, 그리고 제가 이 내비게이션 현재 순정이 아니라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 놨거든요. 그럼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정보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카플레이, 그 T맵의 정보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편해졌죠. 그리고 ADAS를 사용을 하면서 이번에 실내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부분 변경되었기 때문에 뭐 크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부분 좀 바뀌었습니다. 요 신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었고요. 산타페처럼 요 듀얼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휴대폰을 2개 무선 충전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최상위 트림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만 양문형 센터 콘솔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센터 콘솔 내부에서는 이제 자외선을 통해서 살균 소독해주는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전 K8이 좀 퀼팅 패턴을 써서 인테리어를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퀼팅 패턴을 거의 다 없애버렸습니다. 최상위 트림에서도 퀼팅 패턴 대신에 세로형 패턴을 많이 넣었어요. 약간 요것도 트렌드가 바뀐 것 같긴 합니다. 수입 차량 같은 경우에도 요즘 퀼팅 패턴 잘 안 쓰거든요. 대부분 이 세로형을 쓰게 되는데 조금 그런 디자인적 유행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퀼팅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구간 단속이 이제 끝났거든요. 구간 단속이 끝나니까 제가 최고 속도를 120까지 세팅을 해 놓으니까 속도, 앞에 차가 없을 때는 100km 이상까지 쭉 속도를 내는 걸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시내 주행하고 고속 주행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연비 같은 경우에 트릭 컴퓨터 상에 10.7이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10.8. 고속 주행을 크루징으로 하니까 연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 K8 같은 경우에는 핸들의 떨림이 좀 느껴진다라는 그런 제가 시승 후기들을 좀 봤거든요. 근데 그게 크게 느껴지진 않고 뭐 미세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정말
마이크로 잔진동이 있긴 해요. 그런 부분들이 또 제네시스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K9이랑 비교했을 때도 좀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과속감지 카메라랑 또 연동을 해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깜빡깜빡해집니다. 물론 내비게이션도 깜빡깜빡 거리지만 이게 야간 운전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경고를 해주니까 이 과속 카메라를 그냥 통과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워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아에서 출시한 새로운 K8 페이스리프트 2.5 가솔린 모델의 시승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일단 장점과 단점을 함축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장점은 고속주행 안정성과 NVH 소음을 차단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리고 공간적인 메리트, 옵션적인 메리트가 이제 상당히 커졌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뭐 옵션적인 부분에서는 제네시스와 견주어 보더라도 물론 구동 방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옵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타던 G80과 비교해 봤을 때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었고요. 소재가 주는 만족도 또한 독일 중형 세단보다 더 높은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다라는 게 확실히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었고, 아쉬운 부분을 꼽자면 지금 여전히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 시트 포지션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파워트레인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정말 미세하게 느껴지는 이런 잔진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에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장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간, 옵션, 소재 이런 부분들은 정말 뭐 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좀 제가 느끼는 단점 부분은 좀 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좀 본질적으로 좀 느껴지는 부분들,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이 스티어링 휠의 약간의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스티어링 휠 어시스트를 꺼볼까요? 스티어링 휠 어시스트를 켜놔서 진동이 느껴지는 건지, 껐는데도 여전히 좀 느껴지긴 합니다. 스티어링 휠의 이런 약간의 잔진동은 시내 주행에서는 거의 안 느껴지거든요. 당연히 시내 주행에서는 거의 안 느껴지는데, 제가 쭉 지금 계속 고속 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3.5 가솔린이나 1.6 터보를 탔을 때도 이렇게 느껴지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승기 리뷰에 이어서요, 다음 리뷰로는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옵션과 2열 공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리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